안녕하십니까. 표준희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AI 신약 개발의 현재 가시적인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또한 저희 기업이나 또는 AI 신약 개발을 어, 추구하는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작년에 AI 과학자들이 모두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그런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Scientific discovery, 즉 과학적인 발견을 위해서 AI가 이제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즉 과학적인 발견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도구,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별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만원경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단백질의 구조나 그동안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패턴들을 AI가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해상도의 데이터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 축적되고 있습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단일 세포 수준의 유전체 프로파일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더욱더 정밀한 수준의 신약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 기업에서는 신약 개발 기간이 AI로 인해서 최소 2년에서 3년 가량 단축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에서 3년이 지금 현재 기술의 수준이라면 이 기술 2에서 3년이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기간입니다. 보통 신약 개발이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요. 그중에 AI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했을 때 2에서 3년이 단축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타겟, 유사한 질환에 대해서 함께 경쟁을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2에서 3년의 시간의 단축 효과를 갖는다면 사실 그 시장 선점 효과나 또는 여러 규제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그 신약이 승인되는 시점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글로벌 파마들은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R&D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도 또한 쌓여나가는 데이터와 지식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굉장히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AI 신약 개발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5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할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빅파마들은 적극적으로 AI에 집중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로슈, 파이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여러 외부의 AI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게는 100명, 많게는 200에서 300명 가량의 그 AI 사이언티스트나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내재화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많은 R&D 프로세스, 그리고 다양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기업의 효율과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LLM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목도하고 계신 것처럼 그 경쟁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출혈 경쟁을 하면서 매달 또는 심지어 매주 새로운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LLM 모델들이 계속 소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계속 릴리즈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LLM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굉장히
그 어떤 기폭제로서 작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테라피틱스에 관련된 LLM 모델, 그리고 바이오 시퀀스를 활용한 LLM 모델, 그리고 LLM에 기반한 다양한 에이전트 모델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델들을 기업의 인하우스 데이터에 굉장히 제한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프라이버시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LLM 기술이나 멀티모달 LLM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파마 기업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신약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또한 본격적으로 AI 신약 개발 상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 3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혁신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알파폴 3의 기술력을 활용한 아이소모핑 랩이라는 스핀오프 기업을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들과 굉장히 큰 규모의 파트너십과 딜을 맺어서 다양한 신약 개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 2년 전에는 다양한 특허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본격적으로 AI 신약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특허에 대한 기업의 그런 활동들도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강력한 칩셋의 기능, 강력한 칩셋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 플랫폼 위에 그동안 알려져 있는 많은 공공의 모델과 그리고 젠 AI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여 하나의 거대한 그 플랫폼으로서 많은 제약 기업들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 플랫폼을 활용해서 잠시 모든 실험을 중지하고 새롭게 파이프라인의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업화에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AI 신약 개발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제 구글에서 테라피틱스 LLM이라는 모델을 공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자연어 지리어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이 신약 개발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손쉽게 연구자들이 손쉽게 타겟을 질문하고 그 바인딩 어피니티를 질문하고 또한 성공률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출시되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엔비디아에서 그 지노믹스, 즉 유전체에 대한 정보를 모든 종에 대한 9조 개가 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생명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시퀀스에 대한 생명의 정보, 시퀀스 정보를 넣으면 그 시퀀스 정보에 따르는 기능들 혹은 어떤 질환에 대한 가능성들, 다양한 그런 펑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이 지노믹스, RNA 그리고 프로테인 등등 다양한 그 생명 물질, 생체 물질에 대한 시퀀스를 완전히 이해해서 우리들이 어떤 목적의 바이올로직스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어떤 목적의 특정한 기능을 갖는 생체 분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의 속도가 매우 또한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년 전에 인실리코 메디슨에서 후보물질 검증까지 46일이 걸렸다. 당시에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를 가지고 이런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한 끝에 최근에는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13개월이 걸린다. 평균 13개월이 걸린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 4년까지 걸리는 후보물질 발굴 단계를 13개월로 단축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단 9개월, 최장 18개월 걸렸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3년 내에 2022년부터 2014년까지 그 3년 기간 동안에 10개의 물질을 IND, 즉 임상 승인 계획을 신청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커전과 같은 그런 기업들은 데이터 생산과 AI 예측 모델 그리고 컴퓨터 자원 늘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풍부하게 생산해냄으로써 그 풍부하게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AI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된 AI 모델에서 생성한 가설을 다시 빠르게 실험해서 확인을 해보는 이런
피드백 룹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5 페타바이트 수준의 뭐 피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리고 동물 실험 데이터, 단백질체 데이터 등등을 수집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매주 거의 밀리언 수의 100만 단위의 그런 세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자동화 기술과 그리고 AI 기술이 함께 접목이 되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고도화시켜 nem으로써 그 기업의 특장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타겟을 발굴하고 또한 신물질의 구조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글로벌 AI 신약 파이프라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실리코 메디슨, 슈레딩거, 리커전, 그리고 릴레이 테라피틱스 등 다양한 AI 신약 개발 회사를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임상 1상, 2상, 그리고 아직 3상은 지금 2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패한 약물들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연구 과정에 베네볼런트 AI의 약물처럼 이렇게 실패한 약물들도 있지만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임상시험 과정에서 밸리데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은 AI라고 레이블된 즉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 신약이라고 홍보한 물질들이고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어느 한 순간에 어느 R&D 단계에서 다 AI의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AI가 적용된 신약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프리클리닉 단계나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는 굉장히 더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실 팁 오브 아이스버그라는 말처럼 더 많은 물질들이 더 많은 그리고 어떤 바이오 물질들이 지금 조만간에 더 임상 시험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개발의 전주기에서 AI를 활용하고 또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제약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약물을 발굴하고 전임상 시험이나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독성과 양리를 평가하고 그리고 임상 시험 단계에서 다양한 환자에서의 그런 독성과 약효를 밸리데이션을 하고 추후에 이제 허가 심사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개발을 AI 기술과 또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기업의 AI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주기 신약 개발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 또는 난제가 되는 어떤 부분들을 AI나 또는 데이터 과학들을 활용해서 새롭게 가설을 생성하거나 검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는 100명, 많게는 200~300명의 그런 AI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파이프라인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2년에서 3년가량 그 기간이 줄어든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영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 퀀텀 컴퓨팅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타겟팅하기 어려운 언드러거블 타겟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KRAS 타겟에 대해서 퀀텀 컴퓨팅을 활용해서 어떤 그 약물을 디자인을 해냈고 그 디자인한 약물이 인비트로 그 스터디를 통해서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그런 페이퍼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퀀텀 컴퓨터만을 사용해서 한 그 연구는 아니나 전통적인 그 AI 알고리즘에 그리고 그 이 퀀텀 컴퓨팅 알고리즘을 보태서 시너지를 발생하도록 약물을 디자인을 해냈고 그렇게 디자인한 약물이 초기 약효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결과를 네이처 페이퍼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이전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AI 리서치 에이전트에 대한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는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그 가설에 맞는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을 수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고 또 누군가가 그 결과를 검증해내는 이런 일련의 상상한 인텔리전스를 요구하는 과정들이 이제는 에이전트 기술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보조로서 또는 우리의 동료로서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랩, 즉 자율 실험실의 개념도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AI가 어떤 물질을 디자인하면 로봇이 그 물질을 합성해내고 그 평가 결과를 데이터로서 다시 AI 모델에 피드백을 해서 결국에는 다음 물질의 구조나 다음 실험 조건을 스스로 AI가 탐색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오토메이티드 시스템, 또 더 나아가서 자율화된 시스템을 현재 많이 제약 기업들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학 산업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모달리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진보와 계속 내는 영역 확장이 있는데 mRNA라던가 안티바디 그리고 펩타이드 시퀀스를 학습을 하고 또 그 시퀀스를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더나와 같이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러한 그 mRNA 시퀀스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AI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mRNA 시퀀스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효성이나 독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이제는 싱글 에이전트, 즉 나와의 동료가 될 수 있는 또 나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한 명의 가상 AI 연구원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싱글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가상 AI 연구소도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구글 코사이언티스트 이 논문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구글 코사이언티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공동과학자라는 제목의 그런 논문인데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리서처로서 어떤 가설 생성이나 또는 문헌 탐색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이 있다면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검증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실험을 수행하고 또 다른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탐색해서 그 얼마나 가설이 그럴듯한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명의 전문가들, 즉 우리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학제적인 융합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다학제적인 각각의 전문가들이 잘 트레이닝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가상 AI 연구원 가상 AI 연구소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특히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AI 코사이언티스트 논문에서 실제로 가설을 만들고 검증을 했던 사례들이 모두 다 신약 개발에 관련된 사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AML 즉 백혈병에서의 그런 새로운 약물 재창출 그리고 간경화에서의 새로운 타겟 발굴 그리고 또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의 기전을 밝혀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구글 코사이언티스트 그 논문에서 발표한 사례들이고 실제로 이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밸리데이트 되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상 AI 연구원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 FDA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나 또는 인간장기 유사 구조물, 오가노이드로 대표되는 그런 인간장기 유사 구조물 기반으로 동물 대체 시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시작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으로 트랜슬레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인간의 그런 시스템을 모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냄으로써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줄이고 또한 임상 이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거에 맞물려서 NIH에서도 휴먼 베이스 리서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올가노이드 기반의 CRO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들도 사실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운영 효율화입니다. 오퍼레이셔널 에피션시를 어떻게 높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환자를 리크루트하고 또 그 환자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프로토콜에 잘 따르게 하고 그래서 최대한 임상 시험을 효율화시켜서 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임팩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이러한 비용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드라이버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CRO 등에서는 이 환자 등록이라던가 또는 환자 코호트를 어떻게 선정해내는지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잘 모니터링을 할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밸리데이션 해낼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그 임상시험의 시간을 단축시켜서 실제로 허가 심사 과정을 훨씬 더 예상보다 더 앞당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의 AI 활용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AI 발전과 더불어서 고품질 데이터 공급자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베이커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고도화해야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데이터가 매우 희귀하고 또 생산해내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가 모자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데이터 파트너십을 더 늘리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소싱해 와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한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업계 또는 AI 신약 개발 업계에서는 사실 저희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특허 문제도 있고 재산권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공유하기가 쉽지 않고 또 데이터는 각각 사일로 현상도 심하고 또 여러 타겟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데이터들도 상당히 분절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품질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패한 데이터들, 네거티브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큐멘테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마 기업 또는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테크 회사들, AI를 개발한 테크 회사들과 만날 때 이런 문화 충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는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굉장히 어떻게 고도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개발 단계에서 AI 데이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절반 이상의 분들은 드럭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4분의 1 정도의 분들은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기타 분들은 또 이런 환자 오믹스 데이터들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찾는 등의 그런 정밀 의료 그리고 또 임상 측면에서 임상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단계별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로 합니다. 분자 구조 데이터 또는 약물을 활용해서 썼을 때 유전체 데이터
또 실험 임상이나 뭐 그런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 데이터 등등의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 우리 기업들은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NIH에서 펀딩했던 그런 과거의 스터디들, 예를 들면 TCGA라던가 또는 덴맵, CCLE, 바이오뱅크 등등의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 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여서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함이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하우스 데이터,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또 병원이나 또는 병원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의료나 유전체 데이터들, 그리고 또 외부 데이터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욱더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는 사실 신약 개발 전주기에 걸쳐서 가설을 생성하고 그걸 검증해 내는데 매우 필수적인 상황이며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AI 신약 개발 생태계 차원의 접근이나 또는 활성화도 매우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뭐 거대한 기업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글로벌 파마 기업이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유지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연구자들,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가진 연구자들을 고용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AI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또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던가 구글과 같은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해내기 때문에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소 영세할 수도 있고 분절적인 기능을 갖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와 AI 개발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 또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굉장히 연계가 면밀한 협업이나 융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 제고와 그리고 연계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 융합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그리고 AI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분절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영세적인 그런 기업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공동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제약사나 AI 신약 개발사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AI를 도입하거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하고 품질이 확보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능력,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한 자금에 있어서 AI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AI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그 국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AI 신약 개발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임상 1상을 진행하거나 임상 2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해외 임상, 해외에서 1상을 준비하거나 해외에서 1상 시험을 완료한 그런 기업들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벤처 투자가 좀 어려워진 상황에 있어서 임상 진행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AI 기술에 있어서 또한 여러 접근성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GPU 인프라라던가 정보, 인력, 활용 경험 또는 사용료 지불 능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기술이 사실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목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좀 접근성이나 경험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이 가능한 국가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우리나라도 신약 개발을 해 나가는 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전 세계에서 열 몇 개에 꼽히는 신약 개발 가능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레이저 티닉과 같은 그런 좋은 약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AI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효율화한다면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가나 산업계 차원의 기반 기술을 마련하는 노력 그리고 또 기업 측면에서도 스스로 이제 AI 역량을 확보하고 다학제적인 유감 연구를 활발히 하는 노력 그리고 또한 신약 개발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규제 환경이나 또는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능을 갖는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이러한 두 가지의 다른 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이슈, 데이터 바이어스라던가 데이터 품질 이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는가, 또는 혹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오버피팅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전반적인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들 또는 보지 못한 타겟에 대해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또한 윤리적인 문제와 규제과학적인 고려도 요즘 매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큐리티와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퀀스 데이터 또는 우리가 어떤 독성 데이터 또는 어떤 케미컬을 새롭게 제너레이션 해낼 수 있는 문제들은 신약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또는 안 좋은 악의적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큐리티 문제에서도 우리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과 또 AI 신약 개발 기업 또 많은 연구소들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AI 신약융합연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1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약바이오협회 내에서 디지털 융합 연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연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AI 신약 개발 과제를 기획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허브, 그리고 AI를 재직자나 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 연구나 네트워크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톡은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